네, 안녕하세요. 저는 다우데이터 이주명이라고 합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소개해 드릴 내용은 근본 출시한 레빗 2023에 대한 What's New, 즉 신기능 및 향상된 기능에 대해 설명해 드리고자 합니다.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레빗 2023 What's New의 주요 테마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이는 설계 생산성, 상호 운용성, 그리고 문서 효율성입니다. 설계 생산성의 경우 레빗 2023의 신기능을 통해 모델링과 같은 작업을 하시는 데 있어 좀 더 빠르고 편리하게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상호 운용성은 이전 버전에 비해 다른 프로그램들과의 향상된 상호작용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문서 효율성의 경우 레빗 2023의 신기능을 통해 일람표나 시트 등과 같은 문서 작성 및 관리를 더욱 효율적으로 진행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해당 신기능 및 향상된 기능에 대한 설명을 먼저 진행한 후 관련 영상을 소개해 드리는 방향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계 생산성입니다. 첫 번째로 3D에서 측정입니다. 레빗의 측정 도구는 모델 요소 또는 프로젝트의 다른 참조 사이의 거리를 빠르게 확인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전 버전에서는 두 참조 간 측정 도구가 2D 뷰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습니다. 레빗 2023은 3D 뷰에서도 해당 기능을 모두 지원합니다. 이는 작업 기준면 제한 없이 3D의 모든 위치에서 스냅할 수 있습니다. 또한 컨트롤 키를 사용하여 3D 뷰에서 시작면과 수직을 유지하도록 스냅을 잠글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 수직 스냅을 활성화하거나 3D 뷰에서 단축키 SP를 사용하여 대상 평면 또는 선까지의 최단 거리를 측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통해 모든 2D 및 3D 뷰에서 빠르고 편리한 측정이 가능합니다. 현재 레빗에서 3D 뷰가 보여지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정 탭, 측정 패널 두 참조 간 측정을 클릭하여 시작점부터 끝점까지의 길이를 쉽고 빠르게 측정할 수 있습니다. 해당 측정 값은 명령을 종료하거나 다른 측정을 진행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컨트롤 키를 활용하여 수직 스냅 혹은 단축 SP를 통해 수직을 유지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최단 거리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작업 기준면 선택입니다. 레빗 2023에서는 단축키 PK를 활용하거나 작업 기준면 설정 드롭다운 메뉴를 통해 활성 작업 기준면을 즉시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작업 기준면 대화 상자를 열지 않고 모델링 작업 중에 작업 기준면을 원활하게 전환할 수 있습니다. 작업 기준면 선택을 사용하여 보다 빠르고 효율적인 모델링이 가능합니다. 작업 기준면 패널 설정 드롭다운 메뉴 기준면 선택을 클릭합니다. 그럼 현재 설정되어 있는 작업 기준면이 다른 곳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작업 기준면 기반 패밀리에 대한 배치 설정 저장입니다. 레빗은 이제 프로젝트에 사용된 마지막 작업 기준면을 기억합니다. 즉, 작업 기준면 기반 패밀리를 로드하고 배치할 때 레빗은 마지막으로 사용한 작업 기준면을 기본 배치 옵션으로 활성화합니다. 또한 이 선택 항목은 재설정할 때까지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 작업 기준면 기반 패밀리를 더 빠르게 로드 및 배치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인테리어 배치를 진행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작업 기준면이 테이블로 현재 설정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며 다른 면 기반 패밀리로 변경하여도 작업 기준면이 저장되어 유지된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절단 가능 카테고리 추가입니다. 레빗에서 단면도를 작성할 때
일반적으로 횡단 평면이 솔리드 형상을 통과할 때 객체가 자동으로 절단됩니다. 그러나 가구 시스템, 케이스웍, 특수 장비 및 배관 고정 장치와 같은 일부 패밀리 카테고리는 이전 버전에서는 절단할 수 없었습니다. 레빗 2023에서는 이러한 카테고리에 대한 절단이 활성화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단면 뷰에서 패밀리 화면 표시 제어가 개선되었습니다. 특수시설물 카테고리로 작성된 패밀리를 선택하고 패밀리 편집을 클릭합니다. 특성 창에서 뷰에서 절단 사용 매개 변수를 선택합니다. 수정된 패밀리를 저장하고 패밀리 편집기를 종료하여 레빗 프로젝트로 돌아갑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단면 뷰를 이동할 때마다 패밀리가 자동으로 절단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다음은 상호 운용성입니다. 첫 번째로 CAD 파일 개선 사항입니다. 레빗 2023에서는 다양한 CAD 파일에 대한 형식 지원, 배치 및 옵션에 대한 개선 사항을 제공합니다. 먼저 이제 레빗 프로젝트에 추가 CAD 파일 형식을 링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든 CAD 파일 형식을 가져올 때 원하는 레벨에 배치하거나 수청, 참조 평면 2등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뷰에서 절단 사용을 통해 CAD 파일에서 3D 요소를 잘라낼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레빗에서 CAD 파일의 배치 및 모양을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습니다. 네, 삽입 탭 가져오기 패널 CAD 가져오기를 클릭합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AXM, OBJ, STL과 같은 CAD 파일 형식이 추가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CAD 파일을 불러올 때 배치할 레벨을 이름을 통해 지정하실 수 있습니다. CAD 파일의 뷰에서 절단 사용 매개 변수를 활성화하면 뷰의 절단면이 요소와 교차할 때 3D 형상이 절단으로 표시됩니다. 해당 매개 변수가 활성화되지 않은 경우에는 CAD 형상이 절단면 위치에 관계없이 투영된 것으로 표시가 됩니다. 두 번째로 향상된 메쉬 기능입니다. 레빗 2023은 메쉬 표시를 관리하는 새로운 기능을 제공합니다. 이제 솔리드를 사용할 때와 마찬가지로 메쉬의 색상을 재정의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져온 메쉬의 내부 모서리를 숨겨 외관 및 표시 제어를 개선합니다. 네, 영상에선 자동차 메쉬 객체에 대한 일반 솔리드 객체 등과 같이 색깔을 지정하고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현재 파란색으로 지정되어 있는 메쉬 객체를 노란색으로 색깔을 변경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내부 모서리를 숨겨 외관을 개선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문서 효율성입니다. 첫 번째로 패밀리 및 유형에 대한 조건부 형식 지정입니다. 레빗에서는 조건부 형식을 사용하여 일람표 내용을 직관적이게 시각적으로 식별할 수 있습니다. 레빗 2023은 패밀리, 유형, 패밀리 및 유형 필드에 대한 조건부 형식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데이터에 대한 시각적인 이해를 개선합니다. 네, 작성된 일람표에서 특성창 형식 편집을 클릭합니다. 필드 중 각각 패밀리, 유형, 패밀리 및 유형 필드에 대한 조건부 형식을
형식을 입력을 통해 진행합니다. 영상에서는 각 필드별로 색깔을 지정하여 일람표에 표현하여 시각적인 이해를 개선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일람표의 시트별 필터입니다. 일람표 역시 다른 뷰처럼 시트로 드래그 앤 드롭하여 나타낼 수 있습니다. 이에 레빗 2023에서는 일람표에 대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여 동일한 시트에 배치된 일람표와 관련된 프로젝트 요소만 검색하고 표시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새로 추가된 시트별 필터 옵션을 기반으로 진행되며 뷰가 시트에서 변경될 경우 내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됩니다. 이를 통해 시트의 일람표상에 대한 유연성이 증대되었습니다. 네, 먼저 구조부에 대한 일람표를 원하는 필드를 추가하여 작성합니다. 이후 작성한 일람표를 드래그 앤 드롭하여 시트에 나타냅니다. 추가된 일람표에 대한 무브와 같은 명령을 통해 시트에 위치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일람표 특성 창에서 필터 탭, 새로 추가된 시트별 필터를 클릭하고 확인합니다. 시트에 위치한 뷰포트의 범위를 조정하면 그에 따라 일람표의 내용이 조정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동일한 일람표를 다른 시트에 적용할 경우 해당 시트의 뷰포트에 나타내는 요소만 필터되어 일람표에 나타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3D 뷰의 모든 변이된 요소의 태그 지정입니다. 요소 변이 도구는 특정 뷰의 요소를 실제 위치에서 오프셋하여 가시성 및 문서화를 개선합니다. 레빗 2023에서는 이러한 변이 요소에 대해 변이 전후로 태그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태그가 지정된 요소를 이동하면 태그가 요소와 함께 이동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 3D 뷰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유연한 문서 생성이 가능합니다. 현재 사무실에 대한 3D 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요소 변이를 통해 창, 문 등의 요소의 위치를 이동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후 주석 탭, 태그 패널 모든 항목 태그를 클릭하고 바닥, 벽, 창문의 태그를 선택합니다. 해당 카테고리의 태그를 확인하실 수 있으며 요소 변이가 진행되어도 태그가 동일하게 변이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2D 뷰에서 요소 변이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요소 변이는 이전 버전의 레빗에서는 3D 뷰에서만 가능하였습니다. 레빗 2023의 경우 콜아웃 및 단면도를 포함한 2D 뷰에 대해서도 해당 기능이 활성화되었습니다. 또한 변이 전이나 후에도 3D와 동일하게 요소 태그가 가능합니다. 이를 통해 2D 뷰에서 요소 위치를 조정하여 도면의 명확성을 향상합니다. 네, 현재 3D 뷰에서 창에 대한 요소 변이를 진행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요소 변이는 3D 뷰에서만 가능하였는데 이 레빗 2023에서는 2D 뷰에서도 가능한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문서에 대한 가시성 및 문서화를 개선합니다. 다섯 번째로 다중 태그 지시선 개선 사항입니다. 레빗 2023에서는 여러 요소를 선택한 후
해당 요소들에 대한 단일 태그를 생성하실 수가 있습니다. 리본에 있는 전용 명령을 사용하면 태그 지시선 중 하나 또는 여러 개를 숨겨 개별 태그 지시선의 가시성을 제어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태그 배치 중이나 기존 다중 지시선 태그를 선택할 때 가능합니다. 태그 지시선을 개별적으로 또는 동시에 스냅하고 조정할 수 있습니다. 다중 지시선 태그를 사용하여 빠르고 정확하게 설계 주석을 작성할 수 있습니다. 철근에 대한 다중 태그를 기입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주석 탭, 태그 패널, 카테고리 태그를 클릭합니다. 이후 호스트 추가 제거를 통해 호스트 철근을 클릭합니다. 동일한 호스트를 추가하게 되면 단일 태그의 지시선이 자중으로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표시할 지시선 선택을 통해 나타내거나 숨길 지시선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시선 하나 표시는 빠르게 다중 지시선 중 한 개의 지시선만을 나타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로 3D 뷰에서 효과적인 솔리드 철근 시각화입니다. 레빗 2023에서는 3D 뷰에서 철근을 쉽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D 뷰의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설정하면 철근이 솔리드로 나타나게 됩니다. 대신 철근에 대한 뷰 가시성 상태 옵션 창에서 솔리드 보기 속성이 삭제되었습니다. 기본값으로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스페이스바를 활용하여 선택한 여러 행에 대한 뷰 표시 속성을 전환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철근에 대한 가시성 전환을 단축키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철근 3D 모델을 보다 신속하게 탐색하여 세부적인 생산성을 향상합니다. 3D 뷰에서 상세 수준을 높음으로 설정하게 되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이 솔리드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 수준에 따른 철근의 솔리드 표현이 기본값에 됨에 따라 보시는 바와 같이 철근의 뷰 가시성 상태 옵션 창에서는 솔리드로 보기 속성이 삭제되었습니다. 또한 여러한 행에 대한 뷰에서 표기 속성을 스페이스바를 통해 쉽게 변환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가시성 전환을 전에는 마우스 우클릭 가시성 전환을 통해 진행하여야 했지만 이제는 단축키 TV를 통해 쉽고 빠르게 철근의 가시성을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로 시트에서 뷰 교환입니다. 레빗 2023을 사용하게 되면 시트에서 뷰를 쉽게 전환하실 수 있습니다. 시트에 배치된 뷰를 교환하려면 새로 추가된 위치 및 뷰 패널을 통해 진행합니다. 교환할 뷰포트는 뷰포트 중심을 선택하여 중심을 참조로 사용하거나 뷰 원점을 선택하여 뷰 자체의 원점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뷰 목록은 검색이 가능하며 호환되는 모든 뷰의 목록을 필터링하여 나타납니다. 뷰를 동일한 시트에 이미 배치된 다른 뷰로 바꾸려고 한다면 관련된 안내 팝업 창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를 통해 뷰를 쉽게 교환하여 시트를 신속하게 재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전 버전의 레빗에서는 시트의 뷰를 교체하려면 먼저 기존 배치된 뷰를 삭제한 다음 새 뷰를 시트로 드롭다운해야 했습니다. 이와 반면에 레빗 2023에서는 교체하고자 하는 뷰를 선택하면 뷰포트 상황별 리본 탭에서 새로 추가된 위치 및 뷰 패널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중 뷰의 중심 혹은 뷰 원점을 선택하여 뷰의 기준을 선택합니다. 교체하고자 하는 뷰를 검색을 통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트에 이미 배치된 뷰는 명확하게 하기 위해 세부 정보 및 시트 번호가 함께 추가됩니다. 또한 보시는 바와 같이 동일한 뷰를 시트에 추가할 경우 뷰의 현재 세부 정보와 시트 번호를 표시하는 팝업 창을 통해 사용자에게 안내합니다. 네, 여덟 번째로 시트의 뷰에 대한 프로젝트 탐색기 아이콘입니다. 레빗 2023에서는 시트에 배치된 뷰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기능이 도입되었습니다. 프로젝트 탐색기를 확장하게 되면 각 뷰 이름 왼쪽에 있는 사각형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아이콘을 활용하여 해당하는 뷰가 시트에 사용되었는지에 대한 여부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아이콘의 경우 시트에 추가된 뷰를 나타내며 비어있는 아이콘의 경우 시트에 추가되지 않은 뷰를 나타냅니다. 또한 해당 기능은 옵션 설정을 통해 뷰 배치 아이콘 비활성화를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새 아이콘을 사용하여 뷰의 시트 상태를 쉽고 빠르게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프로젝트 탐색기 중 뷰를 확장합니다. 그러면 레빗 2023에 새로 추가된 아이콘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파란색으로 색칠된 아이콘은 뷰가 현재 시트에 배치되어 있음을 나타냅니다. 아이콘이 비어 있으면 뷰가 현재 시트에 배치되어 있지 않음을 나타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비어있는 뷰를 시트로 드롭다운하게 될 경우 아이콘이 색칠되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프로젝트 탐색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시트 상태 아이콘의 뷰 배치 옵션을 선택을 취소하여 아이콘 표시를 비활성화하실 수 있습니다. 네, 이것으로 레빗 2023에 대한 왓츠뉴 소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우데이터 이주명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레빗 2023과 관련된 퀴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트에 나타나는 요소만 표시하는 필터로서 뷰가 시트에서 변경될 경우 내용이 자동으로 업데이트되는 이 옵션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금일 웨비나를 진행할 오토데스크 골드 파트너 다우데이터에서 AEC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안서현 대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작년에 저희 다우데이터가 올쇼TV에서 토목BIM 2022 신기능에 대한 웨비나를 진행했는데요. 올해는 토목BIM 신기능과 함께 각 설계 분야별 BIM 프로젝트를 활용하실 때 팁이 될 만한 내용을 같이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단지 설계 관련 신기능 및 프로젝트 활용 팁인데요. 여기에 대한 신기능은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과 상수간 모델링에 대한 개선 사항을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단지 설계 프로젝트 활용 팁으로는 우호수 관망 모델링을 하실 때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하였습니다. 먼저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작년에 한번 이 내용을 소개를 드렸었는데 리뷰를 간단하게 하고 넘어가자면은 기본적으로 11.3D의 분석 탭에 설치가 되는 애드인이고요.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정지 객체를 클릭하시면은 도구 팔레트에 있는 다양한 정지 객체들 중에서 사용자가 선택해서 프로젝트 상에 배치를 해주고요. 그 이후에 최적화 버튼을 눌러서 화면 우측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최적화 플랫폼을 실행을 시킵니다. 네, 그 과정을 진행을 해주시면은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원지형은 남아있는 상태에서 새로운 최적화된 지표면이 작성이 되는 프로세스이고요. 작년에 아무래도 처음 이 플랫폼이 도입이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형상선 중첩 부분이나 이런 에러 등이 있었습니다. 그 부분들이 2023 버전으로 넘어오면서 개선이 된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도움말 센터, 알림 센터 부분에 대한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최적화가 진행되는 동안 실시간으로 그래프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기능이 향상이 되었고요. 그리고 작년까지만 해도 현재 단계가 어느 단계인지 진행률을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 진행률 표시줄이 추가가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영상과 함께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3D의 분석 탭에서 보시면 헬프 센터 클릭한 부분이고요. 여기서 그냥 이제 워크플로우 등의 헬프를 볼 수가 있지만 웹상에서 도움말 센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워크플로우에 대한 내용이고요. 그리고 비디오를 클릭하면은 다양한 튜토리얼 영상들이 추가가 되었어요. 그래서 사용자가 이 부분으로 좀 학습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옵티마이즈를 클릭해서 최적화 플랫폼을 실행을 시켰습니다. 여기서도 헬프 센터를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최적화 과정을 진행을 하는 도중에 화면 하단에 보시면은 진행률 표시줄이 이렇게 바가 옆으로 가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기능이 추가가 되었고요. 그리고 메시지가 하나 뜹니다. 보면 종 표시에 해서 알림 메시지가 뜨는데 그 중에서 서제스턴 알림을 한번 확장을 시켜보면은 맥스 슬로프에 대한 변경을 해줘라 라고 알림이 뜨는 것을 사용자가 인지를 하고 이 부분을 반영하기 위해서 특성창에서 맥스 슬로프 값을 변경하는 부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최적화를 재실행시키고요. 최적화를 진행하는 와중에 그래프로 현재 상황을 플로팅되는 것을 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이렇게 좀 확장이 돼서 기능이 향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실시간으로 절성토량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도 이렇게 좀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네, 이렇게 그레이딩 옵티마이제이션 개선 사항을 소개를 드렸고요. 다음으로는 상수간 모델링에 대한 개선 사항을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간단하게 11.3D에서 상수간을 어떻게 모델링하는지 프로세스를 좀 소개를 드리면은 화면 하단에 워크플로우를 좀 작성해놨는데요. 기본적으로 계획 선형 및 종단을 작성하신 후에 관경이나 토피고 등을 설정을 하죠. 그리고 일반적으로 상수 압력식 관망 같은 경우에는 종단 계획에서 Z값만큼 옵셋해서 모델링 하는 게 일반적인데요.
그러한 방식으로 해서 모델링 하신 후에 만약에 곡관이나 밸브 등의 구조물을 추가하거나 편집하고자 하신다고 하시면은 11.3D 관망 요소 리스트에서 작성을 하시거나 아니면 인벤터에서 수정을 하셔서 압력식 관망을 작성 완료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이제 상수관의 개선된 부분은 화면에서 보이시는 것과 같이 상수관을 종단 테이블로 투영을 하였을 때 인접한 우호수 관망을 같이 해당 종단에 투영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투영을 시켜서 간섭이 생기는 부분에 압력식 관망을 프로필을 편집하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는데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단지에 다양한 상수, 우수, 오수 관들이 모델링이 되어 있죠. 그 중에서 상수관을 선택을 해줍니다. 그리고 종단을 설정하기 위해서 입력상자에서 각각의 설정값들을 입력을 해주고요. 절단 길이 형식으로 해서 종단 테이블을 작성하는 부분입니다. 이렇게 상수간에 종단을 작성을 하였고요. 이 이후에 인접한 우호수관을 선택을 해서 해당 상수간 종단에 투영을 시켜줍니다. 투영된 우호수관들을 쭉 확인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겹치는 구간이 확인이 되죠. 그 구간에 레퍼런스로 종단 라인을 하나 작성을 해주신 다음에 입력상자에서 재지정 탭으로 가셔서 스테이션을 설정을 해주고요. 레퍼런스 라인까지 배치를 해주신 다음에 OK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이렇게 압력관이 프로필이 개선된 것을 편집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으로 단지 설계의 BIM 프로젝트 활용 팁으로 우호수 관망 모델링에 대해서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케이스를 두 가지를 좀 준비해봤습니다. 첫 번째 우선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 정도 수준에서 구조물에 재료 수량이 필요하지 않는다 하는 경우에는 11.3D만 가지고 프로세스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는데 워크플로우를 간단하게 보시면은 우선 계획 선형 및 종단을 작성을 하죠. 그 후에 광경이나 여러 가지 설정을 하는데 여기서 매뉴얼 등의 구조물 라이브러리 편집이 필요하다 하면은 마찬가지로 11.3D 관망 요소 리스트 작성을 하거나 인벤터상에서 이 부분을 수정을 해줍니다. 그 이후에 간조고나 크라운고 기준으로 종단을 조정을 해서 자연이어식 관망 작성을 완료하는 프로세스인데요. 이 프로세스 같은 경우에는 기본 설계 단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활용하기 유효하지만 구조물에 대한 재료나 이런 부분에 좀 상세 모델이 필요할 경우에는 인벤터로 이 부분을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조금 여건상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로 준비한 것은 11.3D 상에서는 라이브러리를 크게 신경 쓰지 않고 X, Y, Z 값만 추출한다는 개념으로 해서 관망을 작성하신 후에 파이프 리포트를 출력을 해줍니다. 파이프 리포트를 출력을 해서 이 데이터를 엑셀 시트로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미리 작성해 놓은 레빗에서 작성한 패밀리를 로드하신 후에 다이나모 로직을 실행시켜서 관망을 작성하는 프로세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작성하시면은 아무래도 라이브러리를 구조물 라이브러리 같은 경우에 레빗에서 모델링 하시는 게 조금 더 편하시기 때문에 활용이 조금 더 유연하게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 도구 상자의 리포트 매니저에서 파이프로 가셔서 스트럭처 인 CSV를 실행시키셔서 엑셀 데이터를 추출을 합니다. 여기서 필요한 데이터는 이제 매놀의 X, Y, Z 값만 필요하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좌표 값들을 확인을 해주고요. 확인된 데이터를 이렇게 좀 가공합니다. 그래서 관로의 시작과 끝 기준으로 매놀 기준으로 같은 경사로 파이프가 배치가 되기 때문에 관조고와 광경까지 입력값으로 가공을 해주신 후에 레빗상에서는 이제 가변 패밀리를 만들어야겠죠. 프로젝트상에 로드를 시키고요. 그 다음으로는 아주 간단한 다이나모 로직을 좀 작성해 봤는데 임펄트로 아까 가공된 엑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고
마지막 가변 패밀리까지 연계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해서 로직을 실행을 시키면은 프로젝트에서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점과 끝점 기준으로 가변 패밀리가 배치가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관저구 기준으로 배치가 되죠. 현재 여기서는 파이프관만 모델링이 되었는데 여기에 매뉴얼 라이브러리도 작성하셔서 좌표에 배치를 해주시면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프로세스를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두 번째로 도로 설계 관련 신기능 및 프로젝트 활용 팁인데요. 여기서는 인프라웍스에서 계획 모델링으로 교량을 작성하는 부분과 함께 코리더 타겟팅 업데이트 내용을 신기능으로 준비를 하였고요. 그리고 BIM 활용 팁으로는 WBS 코드를 입력하는데 11.3D와 레빗에서 각각 입력하는 방법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인프라웍스에서 계획 모델링을 하는 거에 대한 설명에 앞서서 기본적인 개념을 좀 설명을 드리면은 플래닝 로드를 만드셨으면은 그 이후에 컴포넌트 로드로 변경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add structure를 통해서 브릿지를 만들 구간을 설정을 해줍니다. 구간이 설정된 후에 피어나 거더 등의 이제 라이브러리들을 변경이나 배치해 주시는 프로세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작년까지만 해도 이 부분이 이제 라이브러리들이 인벤터에서 작성은 되는데 플러그인을 통해서 이제 인프라웍스로 들어온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불편한 부분이 있었는데 2023 버전부터는 인벤터의 IPT 파일이 그대로 인프라웍스에 로드되도록 업데이트가 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을 영상으로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현재 피어가 하나 선택이 됐죠. 그리고 피어 선택하다 보면은 타입이 여러 가지 타입들이 있어요. 이 부분을 근데 인벤터에서 작성하기 위해서 인벤터 창을 열어주시고 XZ 평면상에 배치하도록 세팅을 해줍니다. 레빗에서 프로파일 작성하는 것과 비슷하게 단면에 대한 배치를 해주고요. 지시선을 작성하신 후에 매개 변수 값을 입력을 해줍니다. 단면에 대한 매개 변수 값까지 모두 반영을 해주고요. 다음으로 익스트루드를 통해서 해당 두께를 매개 변수 값을 넣어서 작성을 해주는데요. 솔리드 형식으로 작성이 되죠. 이 파일을 저장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인프라웍스로 오셔서 스타일 팔레트로 가셔서 피어 폴더로 이 라이브러리 임포트를 해줍니다. IPT 파일을 그대로 임포트를 하죠. 그러신 후에 UI 어피어런스를 보면은 다양한 레이블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의 설정을 좀 변경을 해줍니다. 사용자화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변경을 해주신 후에 OK 버튼을 눌러서 라이브러리를 입력을 해주고 네임까지 변경을 해줍니다. 그리고 변경된 라이브러리를 선택해 주신 다음에 피어를 변경해 주시고 매개 변수 값까지 이렇게 반영이 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피어를 우클릭해서 apply to all 피어를 하면은 전체 피어가 다 해당 라이브러리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도로 계획 모델링이나 마스터 플랜 등의 시연이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 인프라웍스 상에서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해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으로 코리더 타겟팅 부분에 업데이트된 내용들이 있는데 화면의 우측에서 보시면은 세 가지 정도 설명을 드리면 우선 대상 타겟을 할 때 타겟에 대한 객체들을 여러 개 넣는 경우에 직접 열어서 어떤 객체들이 들어갔는지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는데 2023 버전부터는 커서를 갖다 대면은 그 부분들이 뜨도록 변경이 되었고요. 그리고 선형별로 그리고 폴리라인별로 필터링하는 부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래서 검색을 통해서 필터해서 객체를 넣도록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화면 하단에 보면은 지표면을 일괄적으로 넣는 부분이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있고요. 다음으로는 3D 솔리드 부분인데
보통 이제 코리더를 작성하신 후에 3D 솔리드를 추출하고 다시 코리더를 재작성하는 경우에 이 미리 작성된 3D 솔리드와 연계가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그 부분들이 많이 개선이 되었는데 앞에 말씀드린 내용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같이 영상으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리더를 하나 선택해주고 에디트 타겟을 눌러서 입력상자를 띄워주고요. 이 부분은 이제 필터 부분입니다. 네임을 선택해서 내가 원하는 이름값으로 검색을 해서 선택을 해주시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라인도 마찬가지로 해당 라인에 대한 부분만 선택해서 객체를 체크해서 배치하는 부분이고요. 다음은 보면은 옵셋에 대한 커서로 해서 뜨는 부분인데 화면상에 나타나죠. 다양한 객체들이 있는 걸 커서가 갖다 대면은 이 부분이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폴리라인을 여러 개를 선택을 해서 폴리라인의 레이어 값을 변경을 해주는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제 대상 매핑을 하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디테일 부분이 좀 개선이 됐어요. 이렇게 폴리라인을 좀 직관적으로 볼 수 있도록 개선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서페이스 부분 일괄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된 부분인데 set all로 설정을 해두자 지표면 변경해서 다 반영이 되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 부분이 좀 편리한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3D 솔리드 부분인데요. 확장 데이터 탭으로 가셔서 보시면은 코리더 핸들 등등 스타트 스테이션 여러 가지 객체들이 다 들어가 있죠. 해당 지금 코리더를 영역 분할하는 부분입니다. 영역 분할해서 3개의 코리더로 분할됐는데 3D 솔리드들도 분할이 돼서 객체들도 다 반영이 된 부분들이고요. 그리고 가운데 이제 코리더에 어셈블리를 변경해주자 3D 솔리드까지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개선된 부분을 확인을 해봤고요. 도로 설계 부분에 대해서 BIM 프로젝트 활용 팁으로 WBS 코드 넣는 부분을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도로 공사뿐만 아니라 철도공단, LH 등등 다양한 실시 설계 프로젝트를 할 때 WBS 코드를 넣는 게 필수적으로 좀 되고 있죠. 그래서 이 지금 샘플로 준비한 거는 국도 및 하천 분야의 WBS 분류 체계의 값을 넣는 것을 샘플로 좀 준비를 해봤고요.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11 3D 상에서 WBS 코드를 넣는 이미지고 가운데 이미지 같은 경우에는 레빗상에서 특성창에 WBS 코드를 넣는 이미지인데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도 영상으로 좀 시연 영상으로 제가 만들어 봤는데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1 3D 상의 특성 세트 정의로 가셔서 스타일을 새로 하나 만들어 줍니다. WBS로 해서 스타일을 하나 새로 만들어 주고요. 적용 부분에 저는 일단은 모두 선택, 객체 모두 선택으로 설정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정의에서 앞서 있는 분류 체계의 코드뿐만 아니라 NM코드와 풀 WBS 코드까지 항목값을 모두 문자로 해서 만들어 놨고요. 3D 솔리드 중에 사면 부분을 유사 선택으로 해서 모두 선택을 하신 후에 확장 데이터 탭에서 이 특성 세트를 추가하는 과정입니다. 추가를 해주자 항목값이 들어갔고 여기에 입력값을 사면에 대한 분류체계 값으로 넣어주는 부분이고요. 얘를 이제 나비스웍스로 뺀다 하면은 NCS out으로 해서 나비스웍스 파일로 뺄 수가 있고요. 이렇게 나비스웍스 상에도 WBS 코드가 다 반영이 돼서 추출이 되게 됩니다. 다음으로는 철도 설계 관련 신기능 및 프로젝트 활용 팁인데요. 신기능으로는 지오테크니컬 모델러 그리고 11 3D 2023 다이나모에 대한 업데이트 내용을 좀 준비를 해봤고요. 그리고 BIM 활용 팁으로는 철도 터널 프로젝트에서 지보 패턴을 어떻게 하면 매개변수를 반영해서 좀 효과적으로 모델링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우선 지오테크니컬 모델러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화면 우측에 보시면은 이거는 샘플인데 이러한 시추 주상도 데이터가 들어오게 되면은
이 데이터를 11.3D의 기본 기능만으로 구현하기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를 활용해서 좌측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암지 표면을 작성하고자 한다 하면은 지오테크니컬 모델러를 활용하시면 되실 것 같은데, 최근 철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절송토량 산출까지는 하지는 않지만 통합 모델의 이런 암지 표면들을 모델링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유의해 주실 부분들은 이 주상도 데이터들이 각 측정별로 주사폭만큼 필수 데이터들이 다 들어오지는 않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이제 사전에 좀 유의하셔야 될 부분으로 확인이 되고요. 지금 좌측에 보이시는 게 기존의 11.3D 2021 버전까지 지오테크니컬 모듈에 대한 인터페이스인데, 커넥트, 임포트, 다양한 단계를 거치죠. 그래서 좀 일반화할 수 없는 프로세스로 좀 복잡한 부분이 있었어요. 근데 우측에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2022 버전부터 지오테크니컬 모델러라는 플랫폼으로 변경이 돼서 좀 컴팩트하게 필요한 기능만 쓸 수 있도록 변경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 영상으로 한번 또 같이 보시면은 지오테크니컬 모델러에 대한 애드인 들어와 있고, 매니지 데이터를 통해서 좌표값과 시추 주상도의 그 엑셀 값을 같이 넣어줍니다. 넣어줘서 보호를 작성을 해주고요. 그리고 빌드 서페이스를 선택을 해서 해당 부분에 지표면을 작성을 해줍니다. 주상도 기준으로 지표면을 작성을 해줘서 이렇게 지표면들이 들어와 있죠. 해당 지표면에 레이어를 켜주는 기능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다음으로는 평면상에 주상도의 레이블을 좀 나타내는 기능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3D 뷰 상에서 약간 원기둥 형태로 주상도 모델을 추출해내는 과정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서피스가 면으로 들어와 있고 주상도 원기둥 형태로 들어와 있죠. 마지막으로 이제 서브서페이스 프로파일 버튼을 클릭을 해서 이 부분은 종단 테이블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주상도 기준으로 해서 종단 테이블을 추출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종단 테이블을 작성을 해서 확인하실 수가 있고, 3D 뷰상에서도 이 부분을 배치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작성된 모델을 인프라웍스 상에 이제 업로드를 해서 확인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선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11.3D 2023 다이나모 업데이트에 대한 내용인데, 왜 이제 다이나모에 대한 내용을 철도 설계 분야에 넣어놨는지에 대해서 먼저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보통 최근에 나오는 철도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 여러 공구들이 작업을 하는데, 한 공구당 터널 같은 경우에 5km 내외에 굉장히 긴 구간으로 모델링을 해야 되죠.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우측 상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쇼크리트, 라이닝, 배수 콘크리트, 그것도 이제 상반, 하반, 이것뿐만 아니라 록볼트, 그라우팅, 허펄링, 다양한 객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객체들을 또 R값에 따라서 10m 단위로 우측 하단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끊어서 모델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기본 기능만으로 모델링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한계가 있고, 그리고 다이나모를 활용을 해야지 나중에 리비전 관리라든가 아니면은 다른 프로젝트에서 활용하실 때 좀 효과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다이나모 부분을 철도 설계 분야로 좀 넣어봤습니다. 업데이트된 내용을 소개해드리기 위해서 좌측에 보이시는 이미지는 기존의 2022 버전까지의 다이나모 인터페이스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큰 변화는 없었어요. 이제 버전 1점대 버전에서 2점대에 넘어올 때 일부 노드에 대한 변경이 있거나 이런 부분들은 있었는데 큰 변화가 없었어요. 근데 우측에 보이시는 이미지와 같이 2023 버전부터는 좀 인터페이스가 형광색 색상으로 변경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11.3D와 레빗이 공통으로 반영된 부분이고요. 기능적으로 보자면 크게 한 3가지 정도가 이제 좀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와이어 업데이트 부분에서는 그 전까지는 와이어가
출력 포트와 입력 포트를 연결하는 기능밖에 없었는데 이제 추가된 부분은 핀으로 고정되는 기능과 앞선 노드를 워치로 볼 수 있는 자동으로 좀 그 부분을 생성하는 기능이 추가가 되었습니다. 노드 부분 같은 경우에 이제 뭐 입력 포트가 미리 연결된 포트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 그리고 연결이 안 된 포트 같은 경우는 빨간색으로 색상이 표시되도록 업데이트가 되었고요. 그리고 가장 우측에 보면 이 부분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은 개선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그 전에 다이나모를 로직을 만들다 보면은 그룹을 한번 만들면은 다른 노드를 추가하거나 아니면 해당 그룹에 있는 것을 노드를 빼려고 하면은 그룹을 다시 다 삭제하고 그룹을 다시 만드는 좀 불편함이 있었는데, 업데이트가 된 부분에서는 드래그 앤 드랍이나 몇 가지 좀 활용할 수 있는 기능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또 시연 영상으로 좀 작성을 해봤는데요. 11.3D 상에서 다이나모를 실행시켜서 라이브러리 탐색을 보시면은 좀 변경이 됐죠. 색상 등 노드를 하나 열어보면은 형광색으로 반영이 된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 샘플러에서 엑셀 데이터를 임포트하는 3개의 노드를 좀 대상으로 해봤습니다. 파일 패스, 파일 프롬 패스, 그리고 엑셀 데이터 입력하는 노드까지 3개를 만들어서 빨간색으로 되는 그 입력 포트가 와이어 연결하자 파란색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해당 노드를 그룹으로 만들어주는 부분, 그리고 앞선 노드를 드래그 앤 드랍으로 바로 그룹핑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좀 간소하게 그룹을 볼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서 이제 노드를 제거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노드 하나를 선택을 해주시고 클릭 그룹에서 제거해 주시면은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와이어 같은 경우에 플러스 버튼이 뜨게 되면은 그 부분을 핀 고정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추가가 돼서 굉장히 복잡한 그 로직을 만들 때 좀 직관적으로 어디 좀 고정시킬 수 있도록 하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앞선 노드의 워치를 통해서 자동으로 어떤 객체들이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노드가 중간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능이 추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전까지는 작업 공간만 이미지로 내보낼 수가 있었는데 이제 업데이트된 부분에서는 배경에 대한 3D 이미지를 추출할 수 있도록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백으로 어떻게 모델 그 로직이 들어가 있는지에 대한 화면을 추출할 수 있도록 개선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철도 설계 BIM 프로젝트 활용 팁으로 아까도 간단하게 먼저 설명을 드렸지만 우측 화면에 보시면은 하나의 지금 표준 다면 패턴인데요. 이 패턴 같은 경우에도 지금 PD4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 PD 뭐 4-1, 4-2 뭐 여러 가지 또 PD1에서 뭐 6, 7 여러 가지의 패턴들이 있죠. 그리고 그 패턴 안에 보시면 라이닝만 하더라도 그 매개 변수 값이 R1, R2, R3 등등 다양한 매개 변수 값들을 사용자가 넣어줘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좀 기본 기능만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좌측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줍니다. 화면의 우측의 가로 같은 경우에 매개 변수 값이고 좌측의 가로 같은 경우에는 측정 데이터 좌표 값이죠. 그래서 이렇게 엑셀 데이터를 만들어서 임포트를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솔 아카데미 톰업 BIM 고급편 교재에 터널 부분의 샘플을 좀 변형해서 좀 준비를 해봤는데 그 부분에 그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3D 그 가변 패밀리 모델이 통합 객체 모델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로직을 돌리는데 로딩 시간이 좀 길고 한 부분이 있는데 또 이 부분을 좀 해결하기 위해서 화면의 그 로직에서 가장 우측 부분과 같이 각 객체별로 그룹을 나눠서 좀 로딩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분할을 해봤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분할을 나눠서 해야 되는 이유가 중간에 이 본선만 가는 게 아니라 통합 기재갱이나 환기구 연결 터널 등 다양하게 보이드로 들어오는 객체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뭐 라이닝 쇼크리트 뭐 등등 객체를
나눠서 모델링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봤는데요. 네, 영상으로 같이 한번 또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패밀리들은 모두 다 로드된 상태고요. 다이나모 로직을 열어서 입력 부분에 엑셀 데이터를 아까 장표로 보여드린 엑셀 데이터를 입력을 해주는데 이 엑셀 데이터는 좀 가공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XY, Z값, 측정값, 그리고 패턴 구간을 좀 나눠 놨고요. 간격, 각각의 매개변수 값들을 이렇게 엑셀 데이터에 입력 값으로 넣어 놨습니다. 가운데 부분은 좀 비어있는 구간으로 해서 작성을 했고, 코드 블럭의 앞에 있는 부분은 구간, 그리고 밑에 있는 부분은 리스트에 대한 할당을 해준 부분이고요. 각각의 맹암고, 배수 콘크리트 등등을 나눠서 좀 분할해서 로직을 돌리면 로딩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렇게 좀 분할을 한 상태고, 좀 돌리는 부분은 스킵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돌렸다라고 해서 반영된 모델이 가운데 구간 비어 있도록 되어 있고, 객체들을 다 분할을 해놨죠. 라이닝, 매개변수 값들 다 들어가 있고요. 쇼크리트, 측벽 배수, 그 다음에 체험 콘크리트 등등 다 분할이 되어 있고요. 가장 크리티컬한 부분이 곡선부의 접합부 에러 부분인데, 이 부분을 이제 다이나모에서 좀 효과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공간 좌표상에 이 객체들을 투영을 해서 좌표값을 추출을 해서 각도를 앞선 객체의 삼절점의 세 번째 단면 각도와 그리고 다음 객체 시작 절점의 첫 번째 단면의 각도를 맞춰서 절점에 오류가 나지 않도록 배치를 하기 때문에 좀 효과적으로 에러가 없이 모델링할 수 있는 부분을 활용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시빌 3D 2023 퀴즈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링 데이터 정보를 입력하여 암층 지표면 솔리드를 추출하는 기능을 하는 애드인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정답을 아시는 분께서는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